황사나 미세먼지는 주로 연초에 찾아오는 불청객이었는데요. 그런데 심각한 가을 가뭄으로 인해 전국이 연일 미세먼지의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는 몸속에 쌓이면 호흡기와 폐에 문제를 일으켜서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처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미세먼지 언제쯤 완화될까요? K웨더 박선우 예보관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특히 10월에 들어서면서 지금 미세먼지 주의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짜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목이 좀 컬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공기가 확실히 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보관님, 올해 미세먼지 현상이 예년보다 좀 빨리 찾아온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저희 키웨더에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의 미세먼지 현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1월부터 본격적인 미세먼지 처리 시작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예.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을 나타내는 일수가 전국 평균으로 10월에는 0.41인데 11월이 되면 2.91로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올해가 예년에 비해 좀 이른 시기에 미세먼지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5년 동안 연구 결과를 보면 보통 11월 초에 이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지난해보다 10일에서 20일 정도 미세먼지 현상이 이르게 찾아온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주 원인은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과 국내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안정된 대기 상태로 정체할 때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흐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중국 북부에서는 본격적인 난방 처리 시작이 되었고요. 지난 주말 이 중국 북부 지역의 오염물질이 북내지 북서기를 따라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또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안정된 고기압의 영향을 장시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까지 더해지면서 그대로 대기 중에 축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농도가 높은 미세먼지가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지방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눈으로 봐도 보일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수준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인천과 일부 경기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표된 적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아직까지 수도권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06 마이크로그램, 경기도 119, 인천 102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초미세먼지 역시 60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미세먼지 주의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네, 먼지 입자의 크기로 구분을 하는데요.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마이크로그램 이하, 초미세먼지는 이보다 더 작은 지름이 2.5 마이크로그램 이하일 때를 말합니다. 보통 머리카락 두께가 50에서 80 마이크로그램이니까 미세먼지는 최대 머리카락의 8분의 1 정도, 초미세먼지는 30분의 1 크기로 사람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미세먼지 농도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전해주시죠. 네, 인위적으로는 자동차 배기가스, 난방을 하거나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매연 때문에 높아지고요. 자연적으로는 안개나 황사, 화산 폭발 등 이런 것을 통해서도 농도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황산화물이나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또는 휘발성 유기화학물을 포함하고 있는 인위적 요인, 즉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 등의 매연을 통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작은 미세먼지는 코 속이나 목에서도 잘 걸러지지 않고 또 폐나 혈중으로도 유입된다고 해서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어느 정도로 우리 몸에 해로운 건가요? 네, 미세먼지는 우리 몸에 해로운 중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코 점막에서 걸리지 않고 폐 속까지 직접 침투를 해 더욱 위험한데요. 이 미세먼지가 혈관으로 들어가면 심한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고 임산부에게는 기형아 또는 조기 출산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심하지 않더라도 어린이나 노약자, 심신이 허약하신 분들에게는 기관지염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감소시켜서 부정맥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시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정말 심혈관 질환자나 아이나 노인, 임신부들은 외출을 좀 미세먼지가 심할 땐 삼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리 좀 예보를 보고 파악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요즘같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미세먼지 예보에 더 귀 기울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농도나 수준을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뭐 TV나 라디오를 통한 미세먼지 예보를 활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보다는 이제 국립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하시면 전국 실시간 대기 오염도를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도 아주 유용한데요. K웨더의 에어가드라든지 에어코리아의 우리 동네 대기질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TV나 예보 혹은 국민환경공단에서 이용하는 웹페이지 그리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이 농도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을 미세먼지 현상이 언제쯤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우선 최근에 높은 미세먼지가 해소가 되려면 이번 주말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안정된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토요일쯤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한 차례 지나가면서 기류 흐름이 좀 원활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평상시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늦가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는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최근과 같이 높은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어서 최신 기상 정보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외출을 안 하면 좋겠지만 꼭 나가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을 해야 된다면 어떤 점 특히 유의해야 될까요? 네, 뭐 외출 시에는 일반 마스크보다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더 좋은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모자와 긴 소매 옷을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개 미세먼지는 도로변이 가장 높게 관측이 되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운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고 노상이나 야외 조리 음식은 가급적 드시지 말기 바랍니다. 물을 자주 드시고요. 외출 후에는 바로 코와 손을 잘 씻는 것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 후에 코와 손을 잘 씻는 등 예방수칙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박선우 예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창 단풍놀이 가기 좋은 시기인데요. 이럴 때 미세먼지 꼭 주의보 확인하시고 미세먼지 유의사항 꼭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스크보다 황사 마스크가 도움이 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네요.